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넘긴 나이에 자식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유미향이라고 합니다. 젊을 적에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저였는데 이혼 후 자식도 뺏기고 세월에 치이며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쫓겨 살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골 깡촌에서 일남 삼녀 중 차녀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도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시절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항상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싫었죠. 아버지에게 맞고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부하가 치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맞겠다고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뛰어들었으나 중학생이 40대의 아버지를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흠씬 두들겨 맞고 말았죠. 그날 밤 막 잠에 들려고 하던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 그대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 얼굴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엄마의 몸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멍들을 보았죠. 그날 이후 저는 술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면 저는 막내인 남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나니 남동생은 컸고 중학생이 된 동생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면 제 스스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버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도 우리 남매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관하며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형태만 유지되고 있던 집에 맞다리던 언니가 선을 봐 결혼을 했고 언니는 결혼 후 서서히 친정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맞다린 언니가 친정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환멸감을 견디다 탈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동생들마저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언니를 원망도 많이 했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혼자만 빠져나간 것을 질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결혼을 하면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당시 상고를 졸업 후 학교에서 소개해준 기업의 말단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우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결혼으로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러했듯 저 또한 결혼 후 서서히 친정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 하더니 남편 역시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즈음 남편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란 걸 처음 해본 남편은 금전적인 압박으로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제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사업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이미 한두 푼으로 해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계속 힘들어져만 갔고 그런 남편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술에 취해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은 저에게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친정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기에 내 엄마가 그랬듯 남편에게 맞고만 있었죠.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던 중 당시 중학생이던 딸아이가 저를 때리던 남편을 막아섰고 그 순간 내 팔자가 내 딸에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와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니 집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아이들과 집 근처 모텔을 전전하던 저는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지라 그렇다고 해도 남편 역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집을 나가고자 하는 여자에게는 여러 가지 누명까지 씌워지게 되었고 제 능력으로는 그런 남편과 시모의 모함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법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데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저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남편이 그동안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아이들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교통편이 좋지 않아 숙소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며 식당이 쉬는 날에는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앞만 보고 달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쓸 수도 없었고 그저 일해서 돈을 받는 족족 빚 갚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고 저의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던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집의 야간 책임자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식당 사장님의 투자로 낮 시간 12시간을 한 분이 그리고 저녁 시간 12시간을 제가 각각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을 투자하신 사장님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월급만 받아온 저로서는 선뜻 이런 제안을 해주신 사장님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동업은 어차피 사람을 보고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제가 성실하게 일해온 점을 통해서 기회를 준 거죠. 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빚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0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일이었기에 더욱 신바람나게 일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반가웠는지 웃음이 절로 났고 그런 모습에 손님들도 단골도 늘어가고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혼자 주방과 홀을 모두 맡아서 일을 해야 했지만 낮과 밤이 바뀐다는 것 말고 다른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더 안 쓰고 셀프로 운영을 했기에 그만큼 더 아끼고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 시간에는 간간히 택시기사님이나 술 한잔 후 라면으로 해장을 하기 위해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밤 시간이다 보니 매장을 꽉 채우지는 못해도 근처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다 보니 밤새 손님들이 끊기지 않고 꾸준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수입도 좋아졌죠. 혼자 생활하다 보니 큰 집도 필요치 않아 분식집 근처에 작은 월세집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월요일이라 그런지 유난히도 손님이 적어 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중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홀 구석자리에 앉아 3,500원짜리 라볶이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라볶이를 조금 덜 맵게 만들어 가져다 주었죠. 남자도 그랬지만 아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연신 라볶이를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고 정작 본인은 아이가 먹고 남은 걸 먹었습니다. 다 먹은 아이는 몸에 온기가 돌자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깨우려 노력했지만 아이는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업고 나가려는지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가 말렸습니다. 애기 그냥 좀 재우세요. 아주 피곤해 보이는데. 이 시간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이쪽 구석에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는 구석자리에 벽 쪽 쿠션이 있는 의자에 아이를 눕히도록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재울게요. 남자는 민망한 듯 매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택시기사 한 분이 들어와 오징어 덮밥을 주문했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메뉴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 아빠에게 줄 생각으로 제육덮밥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척 오징어 덮밥을 주문한 택시기사분께 제육덮밥을 가져다 주었죠. 손님은 본인은 오징어 덮밥을 주문했다 말했고 저는 죄송하다며 다시 오징어 덮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육덮밥을 들고 남자에게 갔습니다. 이거 제가 주문을 착각해서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드실래요? 이 시간에 누가 주문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야 하는데. 어, 그래도 괜찮다면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까운 음식 그냥 버리는 것보다 맛있게 드셔주시면 제가 더 고맙죠. 남자 또한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제육덮밥을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남동생 나이 정도로 보이는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분식집에서 노숙을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 섣불리 물을 수는 없었죠. 그저 식사를 마친 남자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아 믹스커피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지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5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네요. 남자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좀 편한 곳에서 재워야 하지 않겠어요? 아직 어린데. 그래야 한다는 건 아는데 이제 모텔 갈 돈도 없네요.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아이 엄마는요? 전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람나서 전세금까지 다 빼서 도망을 갔어요. 전 고아라서 가족도 없고. 남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여자 측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남자는 아이와 함께 그토록 바라던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남자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어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직을 하게 되었죠. 이리저리 이직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40대 중반은 이직하기에 너무 애매한 나이인지라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남자의 아내는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늘어만 갔고 남자는 자꾸 집을 비우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챙겨야만 했죠. 어렵게 기회를 잡은 면접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포기했다 합니다. 그렇게 부인과 끊임없이 숨바꼭질을 하던 남자는 아이와 함께 처갓집에 가보기도 했지만 친정에 있다던 아내는 그곳에 없었고 그렇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계속 돌아와 달라고 빌었죠. 엄마 없이 살기에는 우리 유민이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이 아이마저 저처럼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딸에게 내 팔자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에게 두고 온 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남자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니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주인이 집으로 찾아왔고 아내가 집을 빨리 뺀다고 했다고 이미 전세금도 다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내는 통장에 남아있던 제 퇴직금까지 모두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경찰에도 가봤는데 가출 신고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성인 가출 신고는 사람을 찾는다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에게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 후 집에서도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 남자는 아이와 살 집을 구해보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장인 장모님도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지만 무직자에게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고 장인 장모님 역시 이혼을 앞둔 사위에게
돈을 내어주실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라도 맡아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딸의 재혼길을 막힌다며 썩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다. 아이라도 맡아주시길 부탁드렸지만 딸의 재혼길 막힌다며 썩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다 합니다. 결국 남자는 그렇게 살던 집에서 아이와 쫓겨났고 그나마 있던 돈으로 며칠 저렴한 모텔을 전전했지만 그 돈마저 다 떨어지고 말아 3일째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저는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저의 10년 전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저는 눈물을 티슈로 닦으면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기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작긴 해도 주방하고 방 사이에 미닫이 문도 하나 있어요. 당분간 아이 데리고 거기서 지내요. 나는 밤에 일을 해서 유민 아빠랑 제가 집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낮에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유민이를 봐줄게요. 유민 아빠는 일자리를 구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도록 힘든 시기가 있어요. 내가 애들 아빠랑 이혼할 때 정말 죽도록 힘들었어요. 유민 아빠 보니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네요. 남자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유민이랑 둘이 굶어 죽을 거라며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결국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조카가 생긴 마음으로 함께 지내기를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된 현호 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고 이제 6살이 된 유민이는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현호 씨와 유민이는 제 옆집으로 월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옆집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네요. 비록 작은 월세집이지만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호 씨와 유민이가 가끔씩 나부끼는 바람에 흔들릴 때면 저와 함께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 사람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